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기시험 제9강은 계량규준형 샘플링 검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샘플링 검사 규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규격은 두 개로 나눠서 아무래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그 규준형 샘플링 검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계량 규준형에서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량형 하나, 계수형 하나. 원래 그게 의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285에서 그냥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축차도 계량 축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엉뚱하게 규격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규격에 붙어가지고 나오는, 원래는 계량 하나, 계수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규준형 샘플링 검사는 전 시험마다 다 나오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관핵이고요. 하나가 바로 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모든 시험 문제에 하나씩은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규준형에서는 계량 규준형입니다. 그 중에서 평균치 보증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평균치 보증이고요. 한 평균치 보증이 대략적으로 한 70%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량률 보증과 시그마 미지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샘플링 검사에 주어진 점수는 대략적으로 50곡선 문제가 나오면 8점이 되고요. 그 외에는 6점 내지 7점 정도로 점수가 배당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요, 이거죠.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문제인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하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대략적으로 6점 정도가 되고요. 요게 4점, 요게 2점 정도, 그렇게 채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이론에서 강의 설명드린 대로 먼저 이렇게 선을 쭉 그리시고요. 실선 하에서 먼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0가 3%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M1이 6이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X바 얘의 입장이죠. 예, U가 됩니다. X바 U가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 G0 시그마가 되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표준 편차가 5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샘플링 방식을 결정하시오. 예, 여기서 그냥 무조건 X바 U를 설계하는 거니까 M0 플러스 G0 시그마인데, 문제는 이제 이 G0나 N을 수표로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수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 교육에서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수표 찾는 법을 반드시 한번 익혀 두시고요. 그 수표는 일반적으로 그 수업용 수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표를 찾게 될 경우는 이게 문제에 붙어 나와요. 이 문제에 붙어 나오는데 기사시험은 그 수표를 찾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가 그 산업기사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기사는 거의 다 계산 문제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대부분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구하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M부터 구해야 돼요. N은 기억나시죠? 예, M이면 엄마, 아빠, 결혼하면 새끼 2마리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23.798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5짜리, 이건 괜찮아요. 이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답 쓰면 긋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계산 과정이고요. 답은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24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23이라고 쓰면은 그건 긋습니다. 그냥 24만 유일한 답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만족하는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만족하는 설계를 하려면 23으로 설계하면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G0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G0는 사실은 이게 신뢰 한계예요. 평균치의 신뢰 상한 플러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645 루트 M분의 시그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645를, 즉 K 알파를 루트 N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 여기에 루트 N이 붙어야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X바 플러스
1.645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요걸 묶어가지고 지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들어가가지고 루트 24분의 1.645 되죠. 이거 간혹가다 채점하다 보면요 23.798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긋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 이거 넣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오직 24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0.33578이 됩니다. 그러니까 x바이유는 3 플러스 0.33578 곱하기 5가 되니까 4.67892가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4점짜리가 되는데, 채점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체에서 xy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예, 이렇게 xy를 해놓으면은 x바유나 x바일 중에서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죄송하지만 0점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분명히 특성이 낮을수록 좋다고 했고 지금 보면 작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x바일이면 작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0점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처럼 일단 직선상에서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야 돼요. 이거는 거기에서 자비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은 얘가 맞으면요. 우리는 샘플링 검사죠. 예, 우리 품질가에서는 n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검추정 별로 안 중요합니다. 실험계 별로, 실험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샘플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n이 맞으면 2점을 줍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n이 틀리면 그냥 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건 딸린 식구죠. 얘 틀렸으면 얘 0점이에요. 이건 답이 둘밖에 없거든요. 합격, 불합격인데요. 이거 틀렸는데 이거 맞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야, 이건 0점이에요. 2번 문항은 지금 현재 x바가 4.620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4.620인데 이거 4.67이잖아요. 즉 이렇게 쓰면 돼요. x바가 x바유죠. 그러니까 당연히 로트 합격. 그럼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판정이 끝나는 기 때문에 이게 틀려도 이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사 문제인데요. 금속판의 기본 추수는 5mm이고, 이번엔 양측 검정 문제죠. 이런 게 나오면은 양측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5mm가 있는데요. 이게 5mm가 M0가 아니에요. 우리 샘플링 검사는 검추정이 아닙니다. 검추정은 5일 때가 목표값이지만 우리는 그런 목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이렇게 범위가 좋은 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움직일 수 있는 유두리를 줘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2거든요. 4.8에서 5.2가 전부 M0죠. 이게 전부 M0고요. 그 다음에 0.4 이상이면 로트를 통과시키지 않는다. 즉 5.4면은 M1이고요. 그 다음에 4.6도 M1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X바 L이 들어가고 요 사이에 X바 U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G0 시그마고 여기는 플러스 G0 시그마가 되죠. 그럼 뭐 공식 끝난 거죠. 단 이걸 설계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M부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표가 주어진다면 금상첨화가 되죠. 그대로 쓰면 되니까. 자, M0, M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5.4 빼기 5.2라고 하든지 극단적으로 0.4 빼기 0.2라고 하든지 그냥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아빠죠. 1.645 플러스 1.282가 되고 엄마 아빠 결합하면 새끼 두 마리 시그마가 0.2죠. 0.2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없어지게 되면요. 이건 무조건 9예요. 그 다음에 이제 9가 나왔으니까 G제로는 루트 9분의 1.645가 되죠. 그러니까 자,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식이 두 개가 됩니다. X바 U, X바 L 이렇게 식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X바 U는 여기서 가는 거니까 5.2 플러스 0.54833 곱하기 시그마가 0.2였죠. 여기는 4.8에서 마이너스가 되죠. 4.8 마이너스 0.54833 곱하기 0.2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평균치 보증 방식을 설계하시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가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뭐 9개를 샘플링해서 X바가 X바 L, X바 U이면 로트를 합격으로 하고 아니면 불합격으로 한다. 이 말을 써주셨는데요. 안 써도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있고 요게 있으면 설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고 하한 상한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X바잖아요. X바. 그러니까 X바를 평가하는 거. N 뽑아서 나오는 X바가 이 사이에 있으면 합격이라는 얘기지. 이것도 꼭 굳이 이렇게 써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되니까 N하고 이것만 맞으면 돼요. 보통 이게 점수가 나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보통 이거를 따로 동그라미 치게 합니다. 이 계산상 이렇게 하고요. 보통 이게 2점, 그 다음에 이것이 4점 정도가 됩니다. 하나에 2점씩. 그래서 6점 정도로 이런 거는 점수가 처리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50곡선 문제죠. 50곡선도 공식을 외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게 수업이 아니라 시험 공부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고민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평균 500g 이하인 노트는 될 수 있는 한 합격시키고 싶다 그랬죠? 이게 M0예요. 그 다음에 540은 불합격시키고 싶다 그랬으니까 직선을 그어요. 예, 여기가 M0고요. 여기가 M1입니다. 여기가 X바 U죠. 여기가 500이고요. 여기가 540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먼저 샘플링 검사 방식을 설계하시오. 표준 편차가 20g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계산하면은 N은 M0 마이너스 M1에 1.645 플러스 1.282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계산을 하면 이거는 3이 나오겠네요. 3개만 뽑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단 그 X바 U를 설계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G0 시그마 아닙니까? 그래서 M0 플러스 1.645 나누기 루트 3 곱하기 시그마가 20이니까 계산하면 518.9948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바 U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설계가 됐으니까 여기 4점짜리가 되고 N이 나오면 2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유튜브에 한 분이 질문을 하기를 이거 왜 M1으로 설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M1으로 설계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M1으로 한번 설계해 볼까요? M1으로 설계하면 마이너스 G1 시그마죠. 그러면 540에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282가 되고요. 645 대신에 곱하기 20이 되죠. 그러면 525.19674가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차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한번 보세요. 요때 합격 판정은 518.9, 519 정도예요. 근데 이걸로 계산하면 합격 판정 기준이 525가 됩니다. 이거 작을수록 좋은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판정 기준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돼요. 이쪽 기준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쁜 노트의 합격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 경우로 설계를 하게 되면 M0는 95%를 만족을 시켜요. 합격률이. 근데 얘는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갖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M1은 사실 10%를 합격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10% 합격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M1은 10%가 합격이 돼요. 보장이 되는데 M0의 합격률은 95% 이상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설계를 하면 생산자가 유리해져요. 이 경우를 하면 소비자가 유리해집니다.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설계 방식을 쓰게 되면 소비자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예, 생산자만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거래에서 생산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소비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당연히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계산에서 n이 정수가 나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이 n의 값의 조정에 의해서 한쪽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누구를 불이익을 주냐 하면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생산자의 나쁜 노트의 합격률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노트는 그대로 보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95%로. 그러니까 생산자는 일단은 미칠 건 없죠. 물론 나빴을 때 손해를 보지만 어차피 나쁜 건 다 반납을 해야 돼요. 나쁘게 팔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다. 자, 왜 안 되는 줄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됐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OC곡선을 그리는데요. OC곡선은 M과 LM 간의 관계예요. 근데 LM은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KLM을 구해야 돼요. KLM의 공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KLM을 구할 때는 뭐냐 하면은 M0의 합격률은 0.95가 돼야 됩니다. 이 0.95가 되려면 마이너스 1K 0.95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0.5. 그래서 마이너스 1.645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645가 나와야 되니까 평균을 뺄 때, 그러니까 M0에서 이걸 M으로 바꿔서 뺄 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얘보다 크죠? 이거 음수 맞죠? 그러면 끝났어요. KLM은 M-X/U. 그 다음 밑에가 시그마 퍼 루트 n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뒤집혔으면은 M0가 여기 있어요. 그럼 M1이 여기 있고, 그럼 여기는 뭐가 오냐면 X바 L이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빼면 이게 크잖아요. 이거 빼기 이거는 음이죠. 마이너스 1.645죠? 그러므로 X바 L 마이너스 M 나누기 시그마 퍼 루트 n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KLM 공식 끝났죠. 네, KLM 공식은요, 수선을 세워놓고 나면 이 기준에서 M0와 관계를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여기 빼기 이거. 여기서는 여기 빼기 이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밑에다가 뭐만 넣으면 돼요? 표준편차만 넣으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계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얘기가 끝났죠. 자, 그러면 공식 외우는 거 아시겠죠? 예, 이건 뭐 아주 그 심플한 그런 공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OC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C곡선을 만들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M은 세 가지가 됩니다. M0, X바 U, M1 또는 X바 L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LM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말 하나 마나 0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말 하나 마나 마이너스 1.645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LM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X바 U가 M0 플러스 1.645 루트 M분의 시그마예요. 그러면 공식이 M-X바 U인데 M이 뭐냐? 얘 M0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X바 U 마이너스 1.645 루트 M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X바 U 밑에는 분모가 시그마 X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있는데요.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 약분되죠?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1.645 남죠? 여기 이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1.645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0이에요. 여기다가 당연히 이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M에다가 X바 U가 들어가죠? X바 U 빼기 X바 U인데 무슨 값이 나오겠어요? 그냥 0이지. 그럼 얘는 말 하나만 이건 95%예요. 이거는요 50%죠. 얘만 계산하면 돼요. M1만. M1은 계산을 해야죠. 540
마이너스 518.99 어쩌고 나누기 시그마가 20 나누기 루트 3 뭐 이렇게 계산하면 1.82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규분포표를 찾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버려도 되고 올려도 됩니다. 여기서 값이 두 개를 다 맞게 해줍니다. 통상 그냥 반올림 하세요. n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가장 적절합니다. 1.8이면 수표에서 찾으면은 0.034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테이블처럼 이렇게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면 여기 지금 519가 넣는데 딱 떨어지지 않았죠? 원래는 이제 518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써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계산한 결과에 따라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좀 옮겨가야 되고요. 오시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m과 lm의 관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x바이오인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x바이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m1이 되고요. x바이엘이 되고 이게 m0가 되면 이게 계산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1로 가고요. 여기가 0.95가 되겠죠? x바이엘은 여기가 이제 0.5가 돼가지고 좀 어색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x바이엘로 오시곡선을 그리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x바이유로 오시곡선 그리는 문제는 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x바이유 문제가 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거 말고 또 다른 타입이 또 있어요. 양쪽 다 이게 같은 거.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베타가 이거 10%로 하면 이거 걷습니다. 실제로 이 값 자체가 저기 낮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든지 어차피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베타 이렇게 쓰고 이거 없어도 되긴 돼요. 왜냐면 계산이 여기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베타와 요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0 값, 그 다음에 M1 값, 요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도로 표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적합분율 보증 방식입니다. 이 부적합분율 보증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거고요. 부적합분율 보증 방식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시곡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시곡선은 사실은 계량균형에서 평균치 보증 위주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것의 경우에는 오시곡선이 10년에 한 번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시곡선은.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규격이 5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다 그랬으니까 규격이 5.01과 4.99의 규격을 가진 그런 계약에서 불량률이 1% 이하인 노트는 합격시키고, 자, P0가 1%죠. 그러면 당연히 KP0는 2.326 수표, 정규분포 슈퍼에서 1번에서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0%를 초과한 노트는 불합격시킨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정규분포 수표에서 찾으면 1.28이가 됩니다. 그러면 계량균형 샘플링 검사를 설계하는데 N하고 K를 구하시오. 물론 이것도 수표가 없기 때문에 수업용 수표로 주는데요. 이 경우는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표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주죠. 그래서 수표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계산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나마 평균치 보증은 그래도 표를 잘라서라도 놓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N을 설계하는 것은 당연히 KP0 마이너스 KP1 P덩이는 아빠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사고를 안 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P덩이는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2.326을 넣고 1.28을 넣어서 계산하면 7.8604가 되는데 8개라고 해야겠죠? 역시 이것도 7개를 하면 긋습니다. 이거 0.001이 되더라도 이건 무조건 8개가 돼야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물론 까진에는 아빠 말을 안 듣고 1.645 더하기 1.28이 그 다음에 스와핑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2.326 곱하기 1.28이 플러스 1.28이 곱하기 1.645가 되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1.73916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5자리 쓰는데 사실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수표가 3자리까지 돼 있으면 이것도 3자리까지만 계산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5자리 규정을 신처럼 받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자리 계산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아주 좀 이 잘못된 습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수표에 정해져 있는 숫자를 따라주는 것이 옳죠. 왜냐하면 규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규격을 따라가야지 별도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여러분들 수험에서는 3자리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5자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물어볼게요. K가 뭐죠? K가 뭐냐 하면요. 50% 합격하는 분량률의 좌표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죠. P0가. P1이 10%죠. 얘는 한 4% 됩니다. 궁금하면 K값이 1.74일 때, 즉 KP0 1.74일 때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찾아보는 정규분법 2에서 대략적으로 한 4%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사이에 평균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X바 L과 X바 U를 구해야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K 시그마고 여기는 마이너스 K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계를 하려면 두 개를 다 해야겠죠. X바 L은 4.99 플러스 1.73926의 시그마 0.003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바 U는 5.01에서 마이너스 1.73926 곱하기 0.003 해서 계산하면 되고요. 이까지 하면 이제 설계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X바가 4.998인 노트를 판정하라 그랬는데 4.998이면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답안을 쓰면 됩니다. 로트 합격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점수는 대략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이것이 3점, 3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8점 배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n을 반점 주지 않습니다. 3점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반점을 받으려면 4점 이상이 돼야만 2점 정도로 할당해 주고요. 3점짜리 같은 경우 반점을 주겠습니까? 못 주지. 예, 그래서 점수가 너무 낮은 것들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답지에 그 반점을 무조건 다 그 채점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답지에 이건 반점이다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요까지 오르면 몇 점이다. 채점위원들은 그대로 채점을 해야지 그 점수를 바꾸는 것은 채점위원들이 못합니다. 처음부터 산인공에서 그 문제를 마지막에 낼 때 그때 이제 총점을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만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준형 문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와 같은 경우인데요. 5시곡선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n이 8이고 k가 1.74일 때 5시곡선을 작성하는 문제는 이 문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쯤 출제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KP0예요. KP1, KP0, K 이 순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좌표값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2.316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1.28이죠. 왜? 10%니까요. 자, K는 얘 사이에 있겠죠? 1.74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값이 나와 있는데 그 자체가 지선상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표준정규분포예요. 표준정규분포인데 P0가 들어가면 얼마가 나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64하고 나와야죠. 빼요. K 빼기 KP0. 공식 끝났어요. 제로는 빼야죠. 공식이니까요. P가 제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베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공식이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한 거고요. 이거는 공식 암기법이에요. 그냥 그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합격 확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타 중심을 끌고 가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베타로 얘기하지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냥 무조건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K-KP. 이건 지금 시험 준비 아니에요.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나누기. 이것이 표준정규분포죠. 시그마 얼마예요? 볼라가 1이에요. 대신에 이게 지금 평균치죠. 그 당연히 뭘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끝났어요, 공식. 이게 KLM입니다. 이게 KLM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LP가 되겠죠. 물론 P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일본 애들이 이렇게 공식을 써놨어요. 여하튼 간에 종이값 아끼려고 꼭 이런 식으로들 다 바꿔놓거든요. 저는 이 공식은 잘 몰라요. 공식은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죠. 실제로 이거 공식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으니까 다 게임은 끝난 거죠. 뭐 이 KLP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작성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하겠어요? 우선 제일 먼저 P 값을 구하겠죠. 예, P 값이 P0가 있고요. 그 다음 P1이 있어요. 여기는 50%점 이거 안 구해요. 얼마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KP를 구하죠. 그 KP니까 이거는 2.316이고 이건 1.28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그 다음이 KLP를 구해요. 그 KLP니까 이제 이 공식이 뜩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루트 8 가로 1.74 K-2.316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루트 8 가로 1.74 1.28이가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LP는 0.95 이렇게 쓰면은 쫙 0.1 그래도 쫙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얘는 0.95보다 커져요. 그리고 얘는요 0.1보다 좀 작아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민치 보증에서는 M0, M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위치에 맞추니까 하나는 맞게 돼 있어요. M0는 무조건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여기에 맞춘 것도 아니고 여기에 맞춘 것도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어제 보관법으로 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보관법이거든요. 두 개가. 산술평균 냈잖아요. 평균을 냈는데 n이 양쪽으로 똑같이 걸려있죠. 지금. 똑같이 걸려있고 n이 올라간 상태 아니에요. n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냥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 계산할 때 얘로 계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L로만 계산했잖아. 규격으로만.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아. 규격을 계산할 때 얘들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거죠. 근데 아까는 뭐가 들어갔어요? M0 플러스 M0 마이너스 얘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L 플러스 U 플러스 K 시그마예요.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A시당초 이게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N은 증가했는데 K는 그냥 규격하고만 비교했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N이 커진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무조건 0.95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즉,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65에 954가 나왔죠? 이건 사실 의미 없는 거고요. 이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 안 씁니다. 두 개만 들어가면 돼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왜 넣냐고요? 유튜브 안 들으면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공부를 하고 해야지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게 두 개만 안 들어가면 되고 이게 정해줄 때는 있어요. 예를 들면 1%, 5%, 10%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원래 그래요. 1%, 5%, 10%일 때 55선을 그리죠. 그래서 이거 그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마이너스 1.645보다 크죠. 이거는요. 1.28보다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10%가 안 되고요. 이거는 95%가 넘어요. 이런 게 있죠. n이 증가하면, 즉 전수검사에 가까워지면 알파, 베타가 동시에 작아진다. 알파, 베타가 동시에 작아지고 있죠. 보이죠? 이렇게 작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 불량률 보증으로 나갈 때는 여기 0.95 이렇게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건 거버려요. 틀리니까요. 자, 지금 이제 미스프린트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할 때는 얘는 지금 1.30으로 수표를 찾은 거예요. 그럼 0.0968이 되니까 그림을 지금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지금 책에 입력한 거는 1.29 값으로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안 해도 되는 거는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그래프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1.29가 되던 1.30이 되던 둘 다 정답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이너스 1.66이 되던 마이너스 1.65로 하던 둘 다 정답이죠. 근데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반올림을 하세요. 반올림. 반올림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낫죠. 그게 일관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반올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규준형 샘플링 검사인데 시그마 미지의 경우입니다. 시그마 미지는 50곡선을 그리는 문제가 한 문제 있는데요. 그거 나오면 틀리세요. 그건 뭐 공식을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권장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틀려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EY 계산하는 그때 한번 그랬죠. 그거 외우지 말라고. 뭐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시그마 미지의 50곡선은 여태까지 출제가 딱 한 번 됐는데요. 그 문제가 공식을 적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샘플링 검사 계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양산 상태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양산 상태에 들어가는데 시그마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쌍7년도나 쌍6년도 같은 경우, 즉 다찌로밍 시절에는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21세기에 이미 표준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양산이 일어나지면 계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그마 미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협력업체하고 일반 구매 계약을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제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하한 규격은 17,000이다. 이 제품에 대해서 0.01, 0.1을 만족하는 시그마 미지의 계량 규정 1의 샘플링 방식을 설계하시오. 자, 그럼 설계하면 있잖아요. 이게 N하고 K인데요.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예요. 그냥 KP1, KP0의 평균 KP.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KP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계산할 때 되니까 얘가 K라고 한 건데요. 그럼 결국 이 얘기거든요. 시그마 기지와 미지가 좋은 노트와 나쁜 노트의 분량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K는 분량 좌표값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그마 미지와 기지가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1%가 좋은 노트면 1%가 좋은 노트고요. 0.1%가 좋은 노트면 0.1%가 좋은 노트지. 시그마 미지는 0.5% 적용하고 시그마 기지는 1% 적용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같아요. 그냥 당연히 K는 K알파 플러스 K베타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스와핑이죠. 네. 그래서 그냥 구하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N이에요. N은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다르죠. 예. 아는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의 신용도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친구가 집이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내가 나한테 차용증 쓸 때가 100만 원만 빌려줘. 나 집에 갔다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가지고 줄게. 근데 그 친구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부자예요. 그리고 평소에 돈도 잘 갚아요. 그럼 친구지간에 안 빌려줄 수는 없죠. 뭐 100만 원 정도 빌려주고 바로 받으면 되니까. 근데 생판 모르게 길 가는 사람이 막 툭툭 치면서 야, 나 제주도가 집인데 저 지갑을 놔두고 왔거든. 돈 100만 원만 빌려줘.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잘 모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를 많이 까봐야죠. 그러니까 N이 증가를 하게 돼요. 여기 끝난 거죠. 그러니까 N은 1 플러스 2분의 K제곱 나누기 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구할 때 먼저 이 K 값을 지금 현재 계산해도 구했어요. 그래서 1.73926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 N을 구하게 되면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돼 있어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하게 돼 있는데, 즉, 이걸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N은 1 플러스 2분의 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자체가 들어가겠죠? 핏덩이는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시험을 풀다 보니까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있잖아요. 먼저 계산을 해요. 이걸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올려요. N이 올림이 돼야 되니까. 올려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곱하는 경우를 하면은 이 답이 21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집어넣었거든요. 이게 바로 집어넣었죠. 그러면 20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 이것만 계산하면요. 7.86입니다. 7.86039인데요. 이거 반올림하면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서 이것만 계산해보죠.
2.51251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지금 이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푸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반올림을 해버렸어, 8로. 8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20.1008이 나와요. 그게 2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로 갈렸었습니다.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기사책들을 뒤져봤어요. 실기책들. 그랬더니 실기책들이 이걸 한 다음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중 올려버렸잖아요. 다시. 이 원칙에 의해서 완식으로 들어가서 풀어서 이거 답이 20이 맞는 거예요. 20이 맞는 건데 문제집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몇 배냐? 이렇게 시험에 필기 시험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개수를 물어본 거지 여기다 이거 곱하라는 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수표 한번 보세요. 수표에다가 이 값을 곱해가지고 그 시그마 미지표를 보면요 값이 틀려요. 안 나와요 그렇게. 왜? 왜냐하면은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이걸 곱한 게 아니고요. 계산 전에 곱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확실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정답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요. 샘플링 판정의 문제인데요. 판정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여기처럼 뭐 설계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거하고 이거 나오면은 설계가 끝난 게 아니죠. 이거는 판정 기준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판정 기준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이 하항규격이라고 그랬으니까요. L에 대해서 X/L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플러스 K 시그마가 원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L은 L 플러스 K 시그마가 돼서 이게 X바가 얘보다 크면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그럼 이것이 이제 원래 판정법이 되는데 시그마를 모르니까 이제 여기 뻥 대신 닭이라고 S를 쓰게 되죠. 이제 이렇게 식이 설계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도 통계량이고 여기도 통계량이에요. 근데 샘플링 검사의 원칙, 기준이 명확할 것. 이거는 이거 확률 변수거든요. 그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때그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기준은 상수여야 돼요. 원칙이에요, 계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서 상수는 뭐밖에 없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L 하나밖에. 그러니까 L 나놓고 이걸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7,000하고 비교를 하는데 X바 마이너스 K가 지금 1.73916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체가 루트에서 계산이 되겠죠? 샘플로 해가지고 이걸 구한 이 값이 17,000보다 크면은 로트를 합격시킨다.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를 식을 설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답을 쓰셨어요. X바 L보다 X바가 크면 로트를 합격시킨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0점입니다. 이것은 0점이 되고요. 반드시 이 공식을 써야만 얘기가 되는 게 이건 설계에서 왜 그러냐면은 샘플링 검사의 원칙 기준이 명확할 것. 그게 틀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답을 써야만 정답이 된다. 즉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합격.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써줘야 된다. 앞에 이건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n=20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수식이 없기 때문에 수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